잠깐 풀고 갈게요. 그러니까 개표가 돼야 발표가 돼야 되는데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된 이런 현상들이 선관위 공식 문서상 기준 시간으로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데가 1000군데가 넘는다. 그게 연화현상이죠. 영루정 미스테리는 특정 후보의 투표함이 마지막에 몰려서 열리는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사현상, 미분류표. 이 모집단이 워낙 크니까 당연히 양대 후보, 박근혜, 문재인 이 득표한 거에 유사한 비율로 미분류가 분류돼야 할 텐데 이 미분류표는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 지어졌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미사현상. 그게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선에 도장을 잘못 찍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이 많은 지역에서 미사현상은 적다. 평균 연령이 낮고 문재인 우세 지역에서 오히려 미사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면 17대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노원구를 하나 샘플로 뽑아가지고 보여드렸어요. 17대에서는 보세요. 정동영이 23%, 이명박 70% 이게 일반 득표율입니다. 그런데 미분류에서는 각각 24, 50 그러니까 격차가 1.4%밖에 안 나요.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18대에서는 노원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어요. 52%로. 종합적으로는. 그런데 미분류에서는 36%밖에 안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느냐. 17대에서는 미사현상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명박, 정동영, 박근혜, 문재인 그러니까 격차가 가장 적었을 때 일반 득표에서 격차가 가장 적은 투표구, 많은 투표구 이런 걸 내본 거예요. 최소, 최대 뭐 이렇게 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일반 득표율보다 좀 높게 나오고 어떤 데서는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평균 했더니 1.5%지만 그래서 증가한 곳은 97개, 감소한 곳은 23개 뭐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이 돼요. 근데 눈여겨볼 곳은 바로 이겁니다. 득표차가 마이너스 10% 이상 크게 나는 곳. 그러니까 일반 표를 깠는데 그 득표율보다 미분류에서 10% 이상 차이 나는 곳, 마이너스가. 미분류가. 그런 지역은 없어요. 둘 다. 120개 중에. 이게 정상이죠. 마이너스 10만큼 차이 난다는 건 오차범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내에 오차범위 내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그런데 18대에 보세요, 이제.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노원구의 120개 투표구 전체에서 본인의 득표율보다 더 낮게 득표했어요. 미분류가.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본인의 평균 투표율보다 더 낮게 득표했다고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 10% 이상 크게 차이 나는 곳이 105개나 됩니다. 한두 군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20개가 있는데 120개 전체에서 평균보다 더 낮게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곳 17대에서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이명박 정동영이 여기서는 105개나 됩니다. 120개 중에. 대부분 10% 이상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노원구에서 52.9%를 받았지만 종합적으로는 미분류에서는 대부분 10% 이상 못 받았으니까 36%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대부분 10% 이상씩 덜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미사현상이에요. 17대는 그런 거 없었다고요. 퀴즈 두 번째는 박무현상. 지난주 약간 설명했죠? 박빙에서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오는 거. 경기도나 부산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인데 그러니까 한 표가 일로 가나 저로 가나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무더기로 무효표가 나왔는데 연재호 같은 경우에는 그게 12배가 넘는다고요. 무효표가. 표차보다 무효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 후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또는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에 찍어버려가지고 무효표가 된 거 아닐까. 부산시장 후보가 2명밖에 안 됐고요. 헷갈릴 일이 없죠. 그리고 후보는 5월 16일 날 사퇴했기 때문에 투표지 인쇄도 안 됐어요. 딴 데 찍을 일도 없죠.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보가 7명이나 돼요. 더 많아요. 헷갈리면 여기서 헷갈려야지. 교육감은 진보 후보가 당선됐는데 부산시장은 박빙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그 새누리당에 당선된 표보다 훨씬 많은 수, 몇 배의 수가 무효표로 나왔고 그 무효표 때문에 사실은 당선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거돈 부소속 후보는. 그런 현상이 박무현상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퀴즈로 연속을 냈죠.
조금씩 심화 학습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풀고 갈게요. 그러니까 개표가 돼야 발표가 돼야 되는데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된 이런 현상들이 선관위 공식 문서상 기준 시간으로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데가 1000군데가 넘는다. 그게 연어 현상이죠. 영루정 미스테리는 특정 후보의 투표함이 마지막에 몰려서 열리는 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사 현상, 미분류표. 이 모집단이 워낙 크니까 당연히 양대 후보, 박근혜, 문재인 이 득표한 거에 유사한 비율로 미분류가 분류돼야 할 텐데 이 미분류표는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 지어졌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미사 현상. 그게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연령대가 높다 마이너스가 미분류가 그런 지역은 없어요. 둘 다. 120개 중에. 이게 정상이죠. 마이너스 10만큼 차이 난다는 건 오차범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내에 오차범위 내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그런데 18대에 보세요. 이제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노원구의 120개 투표구 전체에서 본인의 득표율보다 더 낮게 득표했어요. 미분류가.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본인의 평균 투표율보다 더 낮게 득표했다고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 10% 이상 크게 차이 나는 곳이 105개나 됩니다. 한두 군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20개가 있는데 120개 전체에서 평균보다 더 낮게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곳 17대에서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이명박 정동영이 여기서는 105개나 됩니다. 120개 중에. 대부분 10% 이상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노원구에서 52.9%를 받았지만 종합적으로는 미분류에서는 대부분 10% 이상 못 받았으니까 36%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대부분 10% 이상씩 덜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미사 현상이에요. 17대는 그런 거 없었다고요. 퀴즈 두 번째는 박무 현상. 지난주 약간 설명했죠? 박빙에서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오는 거. 경기도나 부산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인데 한 표밖에 안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느냐. 17대에서는 미사 현상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명박, 정동영, 박근혜, 문재인 그러니까 격차가 가장 적었을 때 일반 득표에서 격차가 가장 적은 투표구, 많은 투표구 이런 걸 내본 거예요. 최소, 최대 뭐 이렇게 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일반 득표율보다 좀 높게 나오고 어떤 데서는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평균 했더니 1.5%지만 그래서 증가한 곳은 97개, 감소한 곳은 23개 뭐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이 돼요. 근데 눈여겨볼 곳은 바로 이겁니다. 득표차가 마이너스 10% 이상 크게 나는 곳. 그러니까 일반 표를 깠는데 그 득표율보다 미분류에서 10% 이상 차이 나는 거 보니까 선에 도장을 잘못 찍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이 많은 지역에서 미사 현상은 적다. 평균 연령이 낮고 문재인 우세 지역에서 오히려 미사 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면 17대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노원구를 하나 샘플로 뽑아가지고 보여드렸어요. 17대에서는 보세요. 정동영이 23%, 이명박 47%. 이게 일반 득표율입니다. 그런데 미분류에서는 각각 24, 50. 그러니까 격차가 1.4%밖에 안 나요.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18대에서는 노원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어요. 52%로. 종합적으로는. 그런데 미분류에서는 36%